네, 김대웅 기자의 뉴스토크 두 번째 시간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신 김은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신문 정치부 이지은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가장 닮고 싶은 여성으로 항상 꼽혔던 김은혜 의원, 그의 삶은 어떠했고 그의 현재 진행형인 국회의원의 삶은 또 어떤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김은혜 의원 프로필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1993년 문화방송 기자로 입사, 1994년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셨습니다.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소방복을 입고 잠입하듯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도면을 사고를 넘어서 이제 사건임을 밝혀내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여성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MBC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외신 담당 제1부 대변인으로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셨으며 2009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제2 대변인으로 역임하셨습니다. 2014년 9월부터 MBN 뉴스앤 이슈를 진행하시면서 앵커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후 미래통합당에 합류하셔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략공청 되셨고 당선되셨습니다. 기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아오셨다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언론인으로서 계속 남았다면 진짜 존경받는 언론인으로서 탄탄한 미래가 보장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어려운 정치인 김은혜의 삶을 선택했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기자가 처음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자. 그런 사람으로 살자. 그러려면 기자로서 사는 게 훨씬 더 그 길에 빨리 도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돌아보면 기자로서의 삶과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리가 되어드리는 거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것, 그것의 A부터 Z는 정치로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를 하거나 크게 노력한 건 아닌데 총선에 제가 나가게 됐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사실 법안을 발의하고 법을 바꿔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선택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사실 영향력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자로서 일을 해봤을 때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정치 쪽에서도 분명히 법안이나 아니면 제도 측면에서 국민들께 더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언론인으로서의 봤을 때 국민의힘과 이제 몸을 담고 계시잖아요. 아예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신지. 변하지 않는 집단, 그리고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집단, 그리고 본인들의 사적 이해관계에만 골몰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총선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수 정치권을 봤을 때는 예전에는 능력도 있고 예전에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점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자유 그리고 민주를 붙들고 가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을 관철시키고자 하지만 방법론이 좀 어설프기도 하고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지 그 부분에서 어수룩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법이 부족해서 저희가 비판을 덜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철저히 저희가 바꿔야 될 것이 더 많다. 그리고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가려면 멀었다. 국민들은 민주당도 믿었지 않은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기엔 아직까지 좀 그렇게 흡족치 않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국민 마음속에서 저 정당은 믿을만해. 내가 의지해도 되겠어. 라는 그런 명분을 드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질문 드리는데요. 의원님께 정치란 무엇인지. 정치란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것.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국민의힘에 요즘에야 조금 젊은이들이 관심이 있지만 국민의힘 사실
좀 꼰대 정당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지. 좀 더 재미있게, 유쾌하게, 그리고 정치랑 우리 삶과 유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대변인 배틀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공정과 경쟁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걸 시작했는데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또 여타 다른 정치인과 달리 특별히 더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이라는 거에 또 함축되지 마시지만 그래도 여성이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구분해서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제 지역구가 분당갑인데 108개 지역구 중에서 5위, 6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젊습니다. 부동산이나 제가 요즘 코인 같은 경우에 보면 정부가 청년들로 하여금 기회 사다리를 다 뻥뻥 걷어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정의 예측 가능한 툴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고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하자라는 제 기자 때의 초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청년이든 여성이든 또 우리 취약계층 관계없이 내가 당하고 있고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같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더 부지런히 더 힘들게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비록 컷오프에서 탈락하셨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졌으면 진 거 아닙니까? 뭐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고요. 예. 다만 저는 제가 잘 싸웠다기보다는 태판이 돼야 된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 여망이 있었고 저는 그런 여망을 받들고자 제가 나갔을 때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전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러면 만약 당대표가 되셨다면 과연 어떤 당을 만들고 싶었는지. 저는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대해서는 시선이 좀 머물기 힘들었거든요. 너무 기득권만 옹호하는 게 아닌가? 너무 강자 편 아닌가? 그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노동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 당이 그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게 왜 꼭 저여야 했느냐? 아마 제 기자병이 도진 것 같은데 제가 종국 기자였을 때 늘 전쟁에서 폭탄이 터지면 일반 시민분들은 대피시켜야 되지만 기자는 폭탄이 터진 곳으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폭탄이 또 터지죠. 그래서 종국 기자의 사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늘 문제가 있는 곳에 달려갔던 그리고 그 안에 어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야 답이 나왔던 건 상품백화점이든 전쟁터에서든 확인했던 거였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답을 찾아오겠다라고 무작정 걸어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또 답은 또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셨으면 답을 찾았을 건데 아깝네. 자, 그럼 또 이제 지역구 관련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법이 이제 1년 남짓 시간 지났잖아요. 기문에 1년을 되돌아보면 어땠다? 열심히 뛰었는데 그래도 갈 길이 멀다는 걸 더 느끼고 있다. 이 지역구 주민분들과 약속했다는 건 사실 많기도 하지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인에게 민원을 들고 오실 때는 그거는 웬만한 제도권에서는 소화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또 억울하시겠어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드리고자 했고 또 앞으로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1년보다는 남은 3년 더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 예. 의원님 지역구에 이제 판교가 있는데 거기 안에 또 청년들이 많이 있고 거기 뭐 IT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장시간 노동 등에 관한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제도적으로는 사실 주 52시간이 있는데요. 그게 실생활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서류에 적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암묵적으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더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근데 모든 건 약속, 또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부득이하게 우리 업종은 달라요라고 하면 업종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혜로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역구 분당갑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서현동 110번지가 있고요. 그리고 10년 공공임대라는 임대주택분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분당 판교가 분당은 30년 된 신도시이죠. 그렇지만 그 신도시의 설렘과 달리 지금 많이 낡고 노후화된 주택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래 도시로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 드리고 싶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요. 또 미래형 도시로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탈바꿈시켜 드릴 것인가. 또 운중천, 탄천이 있는데 물길을 살려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우리의 공동체를 즐길 수 있는 방안. 그런 여러 안건들이 제 머릿속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하려면 지자체 장의 역할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은수미 시장님 만나신 적 있으신지 만나셨다면 어떤 뭐 얘기를 나누시고 싶으신지 아니면 나누셨는지 뵙자고 부탁드리는데 커피 타임이 잘 안 나오네요. 이 시장님 좀 김 의원님 만나주세요. 시장님도 많이 바쁘더라고요. 많이 바쁘시겠죠. 그리고 생각이나 의지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바쁘셔서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 그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엑스파일로 인해서 이제 전개가 뭐 어떻게 보면 뜨겁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엑스파일은 사실 저도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실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설사 있다 한들 워낙 그 여당 송영길 대표께서 파일을 계속 추적해왔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당발 수류탄이 터진 게 우리 안에서도 발사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모든 걸 다 차치하고라도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이죠.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권 도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당 안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저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성명과 돌파 말이죠.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찰총장이 바로 이렇게 대권 도전을 하거나 이런 그 최근에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힌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임명하고 또 임기도 안 채우고 또 같은 당에서 나오는 게 다른 당으로 해서 나온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신뢰, 뭐 믿음 이런 걸 또 배신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의원님? 뭐 아직 우리 당에 입당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윤석열 당시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빨리 사퇴해라. 임기제와 관계없이 그만두고 정치를 하라고 촉구한 게 민주당 의원분들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뭐 그때는 그만두라고 했다가 이제 막상 그만두니까 또 왜 그만두냐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특히 문재인 청와대가 저는 우리 당의 대선 주자분들을 위한 인재영입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인재영입위원장을 두지 않아도 이분들이 대선 선대본부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 주옥 같은 인재만 골라서 우리 당으로 보내주고 계신 삼파역이다.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좀 민주당에서 보면은 참 너무 말씀을 얄밉게 잘하시네요.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원도 유입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청년이 가장 높아진 게 거의 10배로 높아진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이제 남성인데 혹시 뭐 여성의 지지자를 뭐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강구하고 계신지. 사실 저희가 여성 남성 따로 정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14일인가요? 리얼미터 평가 보니까 오히려 우리 당의 여성 지지율이 3.7%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남성은 오히려 1.7%포인트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성분들의 지지가 덜하다라고는 그런 도식을 제가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은 좀 지난 얘기지만 그래도 5.18 관련해서 그 우리 김은혜 의원님께서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5.18 때 많이 또 광주도 찾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것도 포퓰리즘 아니냐. 네. 예전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들어간다고 과감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야 하니까요. 그리고 5.18에 대해서는 저희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광주에 가서 사과를 드렸죠. 사죄를 드렸다는 표현으로 많이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인권이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념을 넘어서 보편의 가치라고 전 생각을 해요. 혹시 아셨을까 모르겠는데 95년에요. 5.18 특별법을 제정한 당이 우리 당이었습니다. 저희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리고 그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쳤던 5.18 정신을 우리가 정강 정책에도 반영을 했거든요. 거기 담았어요. 그래서 60과 함께 5.18이 나란히 서 있어요.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크게 어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는 사실 단 한 번의 시작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저희가 광주에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고요.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시간과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정치인 김은혜 어디까지 도전하실 겁니까? 저는 일단 분당에서 제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신 지역구 주민분들 그리고 우리 분당의 고민이 대한민국 고민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판교라고 하는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라는 곳이 다시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단 분당의 미래부터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하고 다음에 또 한 번 와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뉴스토크 김대현 기자의 뉴스토크 이렇게 그냥 슉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초선 의원 김은혜 의원의 어떤 당당한 모습 그리고 약자에겐 약하게 강자에겐 강하게라는 초심 잃지 않고 지금껏 달려오신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경기신문도 많이 응원하겠고요. 또 잘못하면 또 회초리를 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기자의 뉴스토크에 참여해 주신 김은혜 의원님 감사하고요. 이지은 기자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기자의 뉴스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